안녕하세요. 중수술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5%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46%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전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뭐 눌렀다 라고 봐도 되고, 그러면서 또 오후장에 땡겼다 라고 봐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대외적으로나 음, 뭐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은 사실상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이 변동 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가벼운 시장이다. 어. 갈대 같은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 혹은 기관이지만 주 이 시장의 흐름을 잡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사냐 파냐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담은 윗꼬리 다 달았죠. 빵 쌌다가 빵 다 요런 흐름이에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나가는 흐름, 혹은 바닥에서는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이제는 멈춤의 흐름을 만드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자 현황 보면요, 코스피 외놈 팔았고 개관 샀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죠. 특히나 코스닥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2022년 들어오고 나서 이 외놈들이 꾸준히 팔아야 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샀던 물량을 다 내던지고 있다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데, 그래서 뭐 업계 증권계죠. 누가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 위 뭐 해서 3,500포인트 갈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접들 떨다가 이제 올 상반기가 되면서 뭐 금리 인상이다, 뭐 테이퍼링이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긴축 재정을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죄다 3,000포인트를 못 넘길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올해 못 넘길 거라는 관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지들이 찍는 목표가도 어차피 못 가는 애들이니까, 예널이라는 애들이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갔던 적도 없고,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보면 3천까지 못 갈 거다라고 하면 3천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급 자체가 나아지지를 않는 그림이다. 그러면 현재 흐름에서 주가가 강하게 빠졌고, 그리고 주가를 지금 현재 올려놓고 들어왔던 물량을 또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버틸 거냐, 여기서 버티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 반등이 약하면 어디 요 밑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일단 그런 흐름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뭐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현재는 나온 자리에, 그래서 오후장에 수급을 외놈들이 조금 땡겼다라는 거죠. 오전부터 쳐 팔던 걸 오후에 좀 많이 팔았다가 2시 넘어서 끌어 땡기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죠? 쭉 쳐 팔다가 2시 40분을 기점으로 물량을 줄여내 간다라는 거죠. 뭐 개관이 파는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얘네들은 별 쓰잘데기 없는 애들 물량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들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관이 꾸준히 받아줬고, 외국인이 어 개관이 꾸준히 받아줬고, 이제는 그 개관이 팔면서 누구 외국인이 받아주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 어느 정도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이 기관이 받아준 거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뭐 물량은 가지고 있는 애들 맘이니까요. 팔던 놈이 받아준 게 반대의 영역이다라고 봐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나.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코스피도 여기 2720포인트 까지는 찍지 않았어요. 2727포인트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일의 흐름이죠. 내일 이 2750포인트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렇지 못하고 2750포인트 위로 안착하지 못한다? 그럼 뭐다?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못 지키면 열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다시 90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안착 못하면 또 한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못 지키면 열려있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놈들 물량이 살포시 들어오긴 했지만 판 물량에 비해서 적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리다가 아니다 싶거나 대외적으로 뭐 호재가 될 만한 게 없으면 올리는 척 했다가 윗꼬리 달고 한 번 더 밀면서 오늘 들어왔던 오후에 들어왔던 물량을 팔아내면서 밀고 더 팔아서 어디 밑에서 위에서 판 만큼 다시 주워 담아야만이 뭐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애매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주가를 한 번 더 밀 수도 있는 자리는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다.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즉 물량이 들어왔을 때가 그때가 진바닥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시장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살려놓잖아요. 2430원 위로. 그죠? 오늘도 이 자리 2450원까지 갔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 또 쫙 끌어올려갖고 양봉을 만들어 놓죠. 현재가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밑에서 시작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박스 매물을 만든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앉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 못 올려놔면 이제 뭐다? 이게 하나의 이 방어막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젠 여기 맞고 밀려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중요한 자리다. 여기서 내일도 갭이 뜨면 5일선 밑으로 깔고 11선 위로 올라오면서 갭 뜨면 위로 한번 쏘는 자리예요.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한번 밀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아직은 애매하게 물량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죠. 물량을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얘는 시가 강상 중요한 놈이라 일단은 가둬놨어요. 안에다 넣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움직일 거냐 여기 기준으로 움직일 거냐인데, 어찌됐든 이 밑으로 내려앉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이고요. 하여튼 야갔어요. 양아치 종목 중에 양아치다라는 거고, 기존에 강한 상승하고, 그죠? 여기에 만들고는 한번 눌렀을 때 요런 그림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전에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빠르게 가는 쪽으로 선택은 나왔어요. 선택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넘기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눌러놓고 또 한 차례 여기서 털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어제 그러면서 뉴스가 좀 강하게 나왔고, 뭐 오미크론, 뭐 백신 효과, 뭐 기술 수출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동시효과에 처음 밀었죠. 누군가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죠. 밀고 오늘 그 여건을 이용해서 한 차례 더 민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물량이 나갔다라는 거고, 갭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요. 왜 거래가 어제 많이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한 차례 또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자리를 연출했어요. 일단 지금의 자리로 보면 100%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고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요. 이 종목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상승보다 하락의 이제 무게, 즉 한 차례 상승 뭐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정을 주는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즉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상승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대신 그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저점을 형성을 했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고점을 확인해 보면 여기 12,800원과 12,900원, 즉 12,800원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어디? 이 위를 확인해 놓고 종가를 마감시켰어요. 어디? 13,400원. 요 자리. 그럼 즉 올라갔다가 누르면서 여기 확인했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로 확인했어요. 그럼 지금 확인 안 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와 여기로 확인 안 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12,800원. 즉 종가상 단기적인 관점 12,800원 이탈하면 뭐다? 얘는 고점에 대한 상승보다는 이제는 횡보 혹은 하락만 남았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횡보하는 자리는 길게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요런 자리까지 14,300원에서 11,8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 자리 위 뭐 중간값을 유지하더라도 이게 12,800원 윗선이 되거든요. 그럼 그 위에서 버텨야만이 주가를 한 차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스코넥이 상장이 됐죠. 13,000원 공모가로 공모 형성이 되고, 따상이라고 하죠. 26,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주가가 눌렸어요. 실제로 공모가는 13,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VR 기업이고 메타버스 관련된 뭐 이제 신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당연히 그 비전은 있죠. 앞으로의 비전은 분명히 있는 종목은 맞아요. 맞지만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외됐다라고 좀 봐도 되는 무방한 그림인 거고요.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장중에 강하게 쳐밀었죠. 이건 누군가가 뭐라 그럴까요? 오늘 들어왔던 물량을 강하게 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들고 있기 무서우니까 뭐다 했다 하면 그냥 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수급이 어느 정도 나갔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수급이 나간 거는 확실히 맞다. 그러면 이제 이 나간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거냐 들어오지 못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고점이 27,800원, 하락에 대한 저점이 23,200원이라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25,5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4,300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30%가 24,800원 정도가 나와요. 딱 그냥 종가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30%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력이 25,5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제는 추세 전환으로 가는 거고,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 즉 못 올라타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그 저점이 23,2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못 버텨낸다면 뭐다? 결국엔 2만원 초반까지 또 한 차례 밀고 나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상장된 주식은 차트 분석을 안 해요. 왜냐면 과거에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가 뭐 하는 애인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분봉상에서 기준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봉상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요 자리만큼 오늘 일단 거래는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쳐 누르면서 또 수급이 많이 터졌죠. 누군가는 물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종가는 요 위로 갖다 놨어요. 24,400원 위에서 마무리 됐다라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거고, 그러면 내일 하루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23,700원 위에서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가 중요한 자리다. 이 위로 버티는 그림을 연출을 한다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25,500원에서 26,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25,500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23,700원을 이탈하는 종가의 흐름을 만들어내면 못해도 22,800원까지는 눌러줘야만이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 나타난다. 근데 그 영역이 24,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또 주가는 내려앉아서 다시 21,500원 확인해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이탈하면 뭐다? 13,000원, 15,000원 부근까지는 무조건 밀어야만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한다. 향후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버티는지 버티지 못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좀 움직였죠.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도 좀 만들어냈었고요. 뭐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 뭐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연출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이 긴급 사용 승인이 취소가 되면 그 여파는 더 커진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건 뭐다? 단기적인 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왜? 긴급 승인이 날 거라는 보장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나 긴급 승인 뭐 한다, 뭐 2상 3상 합쳐서 한다 라고 했던 제약바이오 중에 된 데가 한 군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쳐맞았고 다 쳐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 기술적 반등이 32,5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의 기준인 거고요. 그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이 승인이 당장 안 나오고 나오기 전까지 수급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은 나올 수 있어요. 한 36,000원에서 7,000원 부근까지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뭐 승인이 취소되든 아니면 뭐 수급이 빠져나가든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한국의 제약바이오를 잘 못 믿겠다라는 거고, 자, 이랬든 저랬든 강하게 고점 만들어 놓고 추세를 연출하다가 이 추세를 넘어서고 나서
이 하방 추세를 돌린 자리잖아요. 돌리고 나서 현재는 상방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여기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는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소화하는 과정은 32,5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이 위로 안착을 해야 36,000원에서 7,0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이 위로 안착을 못하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29,000원과 32,5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다가 주가가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뭐 길게 보면 요런 관점으로 그냥 봐도 되겠네요. 25,700원까지 요런 기준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500원은 못 넘기면 요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거다.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위로 안착해야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의 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와 여기.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좀 본다면 한 차례 정도는 더 쌓아 붙이고 나서 주가가 아예 주저앉든 아니면 더 가든 뭐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너무 급해요. 지금 다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급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위로 쏘든 아니면 주저앉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변동폭이 어느 정도 생성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오늘 로봇주들이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로보도 강하게 움직였고, 휴림 로봇은 시가부터가 좀 강하게 뜨면서 상한가를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결국엔 상한가를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매물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나봐요. 그리고 이 휴림 로봇 실적이 잘 나왔죠.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좀 일찍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거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 이제 바닥에서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바닥에서 탈피를 하기 위한 몸부림 중이라면 기존에 쌓여 있던 이 매물을 한 번에 뚫어놓진 않을 거다. 왜? 상한가를 가버리면 그 다음에 갭 뜨면 무조건 던질 테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오늘의 고점과 오늘의 시가 부근을 하나의 박스로 두고 995원과 1100원을 박스로 두고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중간값이 1040원 정도. 이 104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빠르게 1100원에서 1200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라면 한 차례 정도는 더 눌렀다 갈 수 있다. 벌어진 이 갭자리를 한 번 정도 메꾸고 갈 수도 있다. 대신 메꾸고 가더라도 실적이 나아졌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결국에는 요 자리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왜 뭐 악작용이 될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최근에 노봇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실적도 나아졌어. 근데 실적이 나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못해도 1200원대에서 1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쏴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든 또 다른 이슈를 기다릴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참 난리죠. 난리를 친다라는 거고, 어제 수젠텍 그걸 설명드렸는데 뭐 살짝 더 밀렸다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좀 움직였어요. 뭐 그랬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경남제약이 경고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휴마시스하고 경남제약이 경고에 들어가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수급의 영향도 있고 뭐 신용 미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네모나 관련된 회사고요. 실제적으로 차트 보면은 거진 상장 폐지 차트의 그림이에요. 모양 자체가 상장 폐지 차트의 모양이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 같은 느낌인 거고요. 이 종목이 살아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못해도 6,300원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거고, 뭐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과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좀 체크를 한다면, 고점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눌리면서 시가를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누르면서 어디 저점을 하나 만들었죠. 이 저점이 어디? 기존에 상승을 해놓고 눌렀던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주가를 땡겨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에 대한 저점까지 땡겨 놨다라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고 누르면서 지지받았던 자리는 5,300원은 어디? 여기죠. 여기 5,350원짜리 여기 확인했었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저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한 차례 쌌고, 그리고 다시 시가 형성을 이 양봉 위에서 자리 잡았는데 어디? 요 자리를 못 넘겼다라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서 주가가 눌렸어요. 그러면 결국엔 확인할 자리는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죠? 확인할 자리는 확인했어요. 이 자리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확인할 자리는 4,600원대예요. 4,600원 이탈하면 무조건 갭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사리 본다면 무조건 갭은 메꿔야만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즉 하락하던 추세를 멈춘다라는 거, 그냥. 근데 이 멈추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회사의 악재가 유지되면 이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많이 밀리더라도 4,600원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못해도 5,3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나타나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요 밑에서 노는 그림이 아니라 이랬든 저랬든 못해도 요 위에서 노는 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좀 더 지켜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글쎄요, 같이 연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못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과하게 미는 그림도 있고 과하게 올렸던 그림도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수급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그 산 누군가가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냐 아니면 우리 같은 그냥 개미냐의 기준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 이탈하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걸리는 거고, 반등의 자리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자,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뭐 뉴스가 조금씩 나오는데 약해요. 수급이 좀 약하다라는 거 같고, 또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윗꼬리만 미친듯이 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요런 기준이거든요. 이 밑바닥까진 가지 않았고 요 박스권, 큰 이 박스권 안에서 중간값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차례 박스권의 흐름을 찾아본다면 요 자리와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잡는 17,000원 정도, 14,500원, 2만원, 그리고 17,000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17,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런 기준이겠다. 그래야 중간값이 대충 맞겠네요. 그쵸? 요런 기준이 나와요. 그럼 지금도 하나의 박스의 그림이다. 박스의 그림인 거고, 이 박스의 중간값을 오늘 넘겼다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눌렀다라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 14,500원까지 다시 또 열리는 자리인 거고, 여기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15,900원 정도 나오네요. 지금의 종가 부근인 거죠. 그럼 내일 이 자리 위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다시 17,300원 정도로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뚫어내면 그 다음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못 뚫어내면 이제는 또 한 차례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14,500원까지 열어놓고 이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이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중간값 그었던 이 밑에서냐 위에냐예요. 어찌됐든 위에서 조금이라도 횡보하는 게 좋겠죠. 가장 최상의 그림은 이 위고, 그죠? 그래야만이 어디까지 다시 한번 22,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영상에서도 만들어놨지만 이제 얘는 마지노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추세를 만들었던 여기 그림과 여기 그림이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쌌던 그림을 만들었었으니까 여기도 뭐 해야 돼? 요렇게 쌌던 그림을 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지. 못 만들어내면 뭐다? 이제는 이 추세가 끝난 거예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점 갱신은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뭐 헤드앤 숄더가 나오든 아니면 하나에 대한 뭐 박스권을 크게 만들어내고 주가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자리가 이제는 뭐다? 중요한 관점이다. 17,300원 이로 안착하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스윙적인 관점으로 좀 계속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 자,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죠. 뭐 제델 관련이고 줄기세포 관련인데, 주가가 강하게 상승시켜놓고 빠진 뒤로는 반등 자체가 없어요. 그죠? 반등 자체가 없으면서 기존의 바닥 자리까지 또 한 번 확인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큰 추세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잡았잖아요. 자, 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림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눌러서 안으로 기어들어온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렇게 대충 나온다라는 거고, 요런 기준으로 이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다 다시 지금 이제 벗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렇게 추세 하나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혹여나 모르는 위에 대한 추세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니까 요렇게도 하나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크게 본다면 요 안에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제는 뭐 해야 돼?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 추세를 벗어나야 돼. 위에서 찍어 누른 이 추세를. 그래야만이 그 다음 차 이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우선은 17,500원을 사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물타기나 뭐라 그럴까,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실히 볼 수는 없어요. 가장 안정적인 건
17,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보고 오늘 윗꼬리를 한번 달고 내려왔지만 강하게 밀리긴 했지만 밑으로 밀릴 때 16,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17,500원 위로 안착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고 실제적으로 이 바닥을 확인한 자리거든요. 여기 바닥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오는 자리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 있고요. 17,500원 위로 안착하면 18,5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18,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다시 2만원 부근 정도까지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빠지는 게 의미가 있나를 모르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얘는 뭐 항상 이 주주들 피를 말리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주포가 양아치인 건지. 차병원은 유명한 병원인데 이 차병원에 관련된 차바이오텍은 양아치 흐름을 좀 많이 이어간다 라고 본다면 어찌됐든 이제는 조금 슬금슬금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넥스사이언스가 추세를 이탈을 기존에 했죠. 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 바닥 14,0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곤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HLB 관련된 종목이고 나노코박스 관련된 회사로 이 두각을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결국엔 다시 눌리고 또 한 차례 하락하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애매하죠. 주봉의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추세를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요 자리를 지금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탈해 버렸으니까 다시 이 밑으로 열리는 추세를 대략 그냥 하나 만들어 준다면 같은 기준으로 그냥 만들게요. 여기 폭만큼 18.3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요런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추세가 됐거든요. 그나마 위에서 만들어내는 추세였다가 한 차례 레벨 다운돼서 올라왔던 만큼 한 차례 눌러놓고 지금 올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또 누르는 그림이거든요. 결국엔 수급이 약하니까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자리인데 웬만하면 16,500원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그나마 밑바닥에 있는 추세에서라도 이 2만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16,500원을 유지하는지 보시고 뭐 지수가 빠진다면 결국엔 지수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면 얘도 15,500원까지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흘러내렸고 갭 띄워놓고 올라오고, 흘러내렸고 갭 띄워놓고 올려놓고,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양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즉 지수가 상승해야만이 얘도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해? 이슈가 필요하다. 나노코박스가 뭐가 어쩌더라, 뭐가 저쩌더라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조금이라도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빵 25,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에 영향받아서 올라갈 때는 지수보다 좀 더 강하게, 눌릴 때는 지수보다 좀 더 강하게, 그죠? 어떻게 보면 하이리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크가 강한 종목이에요. 상승도 강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강한 종목이다. 지금은 이제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좀 필요하다. 16,500원 위로 안착시켜놓고 버티면서 25,500원과 1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좀 만들어내면서 이평을 좀 유지시켜놓고 한번 싸줘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찌됐든 수급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저는 아직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눌러놓고 빵 친 다음에 누른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시장만 좀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 안으로 타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